별게 다 있는 다고 별다방. 같이 하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진지만하고 충물의인이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같은 남자끼리, 같은 여자끼리 결혼을 한다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이런 단어가 추가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부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끼리 결혼하는 이 부부가 생길 수 있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이 부부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우리 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못하도록 어른들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아들이 신부감을 데려왔다. 남자다. 이 부모들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잘 데려왔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여자, 딸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어요. 부모님들이 기가 차겠죠. 그러면 아들이 남자를 데려왔다. 그러면 어느 아들이 자기 아들이 남자인지 남의 아들이 아내가 되는지 이것도 생각죠. 또 여자 딸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다. 그러면 네가 부부인지 남자인지 네가 여자인지 여자 역할을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확대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빨리 소멸될 겁니다. 이걸 방지해야 된다고 저는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걱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또 이 부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남자가 더 큰 역할을 하면 부부 이렇게 될 수 있고 아내가 더 큰 역할을 하면 부부 이런 단어도 성립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방치한다면 이 부부도 국어사전에 실리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다시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런 단어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예 결혼하지 않고 애완견과 같이 살겠다는 사내 부부, 또 딸이 결혼하지 않고 애완견과 살겠다는 이 부부도 견부 이러한 단어도 뭐하나 생겨나리라고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도로 살아가야 된다. 윤리도 정도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지 되는 것인데 그 작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숫자는 지킬 숫자입니다. 지킨다, 집을 지킨다는 겁니다. 집면. 우리는 이것을 단머리라고
부수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간머리. 그런데 뒷면을 알아야지 더 한자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뒷면. 집을 지킨다. 뭘로? 어떻게 지키느냐? 마디촌. 마디촌은 손의 뜻이 있습니다. 손으로 집을 지킨다. 또 마디촌자를 넣은 것은 촘촘하게 집을 지킨다라는 그런 뜻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지킨다 할 때 지킬 숫자는 이렇게 손숫자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자를 쓰는 경우는 한 옥편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또 우자가 또한 손의 뜻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집을 지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진자는 참진자입니다. 참진자의 위에 부분이 비수비처럼 보입니다. 비수비. 그래서 이것은 약간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튀어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숟가락 비가 됩니다. 숟가락 비. 그리고 이것은 될 화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화의 고자, 옛날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위의 것이 무슨 자인지 정확하게 오래돼서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수비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자를 쓸 때 열십자로 고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열십자로 쓰고 있습니다. 왜? 비수가 눈 위에 있으니까 위태롭다, 위험하다는 거죠. 이것도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 열십자는 침자의 한 부분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침이 눈 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더 위험한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처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시, 이거는 조심한다 삼가할 신자입니다. 신시의 성을 이렇게 쓰시는 가문이 있는데 이것을 쓸 때 또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수가 있기 때문에 열십 이것을 고쳤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을 숟가락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의미가 좋다고 봅니다. 눈 위에 숟가락, 먹을 것이 더 보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저는 참진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자는 뜻지자입니다. 뜻이다. 뜻 가운데 옛날 한자를 만드는 분은 선비의 마음이 뜻이다라고 그렇게 새긴 것 같습니다. 선비의 마음이 뜻이다. 그러니까 선비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역사가 그랬습니까? 선비도 영모에 가담하는 선비가 있고 충신인 선비가 있고 대충 눈치 보며 살아온 그런 선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비라고 해서 다 옳다. 임금이라고 해서 다 옳다. 아버지라고 해서 다 옳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살아보니까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찰만자는 물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 찼다. 그래서 물이 삼수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평평할 만자입니다. 평평하다. 들어가 있는 것이 꽉 찼는데 평평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부수는 멀경 몸이 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득 찰 만자는 물수가 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덜입자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덜입자 두 개가 들어 있다는 것을 잘 새겨야 되는데 덜입자 두 개가 있는 것이 나란히 들어갈 양자입니다. 나란히 두 개가 나란히 들어간다. 덜입자 두 개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인자를 두 개를 쓰면 앞에 가는 사람을 뒷사람이 따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따를 종자의 약자, 간체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자는 쫓을 축자입니다. 쫓아간다. 돼지를 잡으려고 사람이 발로서 쫓아간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돼지시, 옥편에는 돼지의 뜻을 가진 글자가 붓으로 세 자가 나옵니다. 돼지시, 돼지해. 이것은 누워있는 돼지. 누워서 새끼들이 어미에 달려있는, 어미 젖을 먹으려고 쭉 모여있는 그런 돼지시고, 이것은 돼지 한 마리가 머리를 쳐들고 있는 그런 모습의 돼지 해자가 됩니다. 또 이것은 갖은 돼지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한 돼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물자는 묽은 물자로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소우자입니다. 소우자는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글자하고 결합하면서 왼쪽에 위치할 때, 이때는 쓰는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밑에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소우자는 필순이 단독으로 쓸 때, 다른 글자하고 결합할 때 쓰는 필순, 두 가지 필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확한 필순대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우자 옆에 말물자가 있습니다. 말물자는 이것은 쌀포입니다. 쌀포. 부수 이름은 쌀포 몸. 그래서 몸으로 물건을 싼다. 또 팔로 물건을 싼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쌀포 몸입니다. 그리고 삐침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아라. 싸고 있는 것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의 곱비를 떨어뜨리지 마라. 꽉 잡고 있으라 라는 것이고, 소라는 물건은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을 강조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뜻이자입니다. 뜻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보면 소리음자입니다. 소리음은 제부수입니다. 그래서 소리음자는 가로왈, 입에서 무언가 서서 나오면 이것이 소리가 된다. 가로왈은 입의 뜻이고, 입에서 무언가 나오면 소리가 된다. 그래서 소리음은 소리음이고 밑에 마음심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뜻이 되는 겁니다. 그건 맞지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면 바로 그것이 뜻이 된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고, 옮길 이자는 무엇을 옮기느냐? 별을 옮긴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을 옮긴다. 어떻게 옮기느냐? 많은 것을 옮긴다. 별을 많이 옮긴다. 자, 그래서 전에도 이것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 글자의 부수는 육달월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육, 고기를 포개해 놨다. 그래서 고기를 포개해 놓은 것이 많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많을 다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인데 점이 없어졌어요. 전역성만 두 개를 포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스개지만은 정말 슬픈 마음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뭐냐? 고기를 많이 쌓아라 했더니만은 싼 사람들이 이 고기를 떼먹었어요. 떼먹고 저녁성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랫사람 일 시키다 보면 뭐 이렇게 더듬더듬하게 떼먹는 그런 것이 남아있는 흔적이 아닌가 하는 슬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별을 많이 옮긴다. 그런데 이것을 별을 많이 옮기는데 저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 좋은 형제라는 이야기를 보면 형과 아우가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아우는 형이 가족이 많아서 쌀이 많이 필요할 거다 해서 밤중에 별을 많이 옮겨다 줍니다. 또 형은 아우가 새롭게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쓸 일이 많다 이래가지고 별을 또 옮겨주는 그런 의 좋은 형제의 이야기를 항시 이 옮길 일자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형님이 계시고 동생이 있지만 지금도 이 의자를 보고는 참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좀 더 많이 해드리지 못한 것 이런 것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 자는 별을 많이 옮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진지말이라는 것은 뭐냐? 참을 지킨다는 겁니다. 한문을 배우는 분은 거의 선비입니다. 선비인 이런 사람도 참을 지킨다, 진실을 지킨다. 그러면 뜻이 가득 찬다 이겁니다. 그러면 뜻에 가득 차가지고 나쁜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충물, 그런데도 충물이인다. 충물, 물건, 외물, 눈 밖에 보이는 그 외물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면 외물을 쫓아가면 뜻이 옮겨간다. 즉 물건에 따라서 유혹을 받아서 자기의 뜻도 옮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 선비들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수진지만 충물의라는 단어를 사자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참을 지키면 뜻이 가득 차다. 그 참뜻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하는 뜻이고 충물, 외물의 뜻, 즉 나쁜 외물이 되겠죠. 또 뭐 좋아도 관계없습니다. 이 물질에 쫓아가면 뜻이 나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 바로 수진지만 충물의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세 끼 밥 잘 먹고 건강하면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십니다. 정말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깥의 물질을 보고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을 지키는 것이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